안녕하세요. 다정함이 깃든 인생 이야기 인생 다정록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와의 갈등 앞에서 외면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 식탁 너머에서 아내의 말에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던 기억.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그 아들인데 이제는 말끝마다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어했대라며 나를 향한 말은 쓱 피해가는 그 모습? 그 한 장면만으로도 왠지 모를 외로움이 목덜미까지 차오르고 허전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던 적 있으시지요? 세상 모든 엄마들이 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같은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며느리 하나 들어오고 나서 이젠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 때 한 번 오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 예전엔 다정히 물어보던 일상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질문이 되어버렸지요. 너 오늘 밥은 먹었니라고 묻는 것도 요즘 왜 통 안 보이냐는 말도 괜히 며느리 귀에 거슬릴까봐 말끝을 삼켜야 하는 시간.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여 봅니다. 이게 가족이 변해가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아들은 가정을 잃었고 이제 그 가정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그렇게 이해하려 해도 마음 어딘가는 자꾸만 젖어들지요.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건만 며느리의 편에만 서 있는 듯한 그 모습이 어쩐지 섭섭하고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어떤 말로 아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도 아들의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순이 넘어가는 어느 가을 오후 정원에 핀 국화꽃을 바라보다 문득 눈가가 젖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도 아닌데 그저 옆자리에 없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움이란 건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한 감정만은 아닌 듯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존재가 이제 더는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빈자리. 그게 바로 지금 많은 중년 어머니들이 겪는 그리움일 겁니다. 딸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지만 아들은 결혼 후 어쩔 수 없이 거리감이 생깁니다. 특히 며느리와 가까워질수록 아들은 한 발짝 더 멀어진 느낌이 들지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내 딸이라 여겨야 한다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작은 마찰이나 오해는 곧 아들과의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줘. 요즘 우리 와이프도 많이 힘들어해. 이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위로하고자 한 말이었겠지만 정작 위로받지 못한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다른 책임이 더 커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 누군가가 오늘 이 글을 듣고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만큼 미묘하고 복잡한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오해도 가장 깊은 상처도 바로 그 사이에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그 얽히고 설킨 마음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내 아들과의 관계도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도 따뜻하게 보듬기 위한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며느리 편을 든다는 말. 사실 그 말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섭섭함, 서운함, 그리고 조금은 배신감 같은 감정. 하지만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밑바탕엔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이 나를 사랑하듯 나 역시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현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내를 선택하고 그의 삶은 이제 그 가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반쪽이 되었고 그녀와 잘 지내야 아들의 삶이 편안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마음을 눌러가며 참습니다. 참아야 아들이 힘들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과 섭섭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아들에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왜 그의 편만 드니? 엄마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 잊었니? 이런 말들은 아들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며느리 편에 서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저 엄마는 가끔 너무 외롭고 너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야. 이 말은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당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합니다. 감정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받아야 치유됩니다. 아들이 방어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속에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피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가족상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부모와 갈등을 겪을 때 배우자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가정 문화, 기대치의 차이, 그리고 감정적 소모 때문입니다. 이때 아들은 어쩌면 중간에서 갈등의 불씨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머니에게는 편을 든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을 뿐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말보다는 태도로, 비난보다는 이해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선다고 느껴질 때 그 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며느리에 대한 감정을 아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향한 섭섭함은 곧 아들의 삶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차라리 일기를 쓰듯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혹은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상담사와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의 마음도 가라앉고 좀 더 따뜻한 말로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보세요. 엄마는 내 삶을 응원해. 그리고 내가 만든 가정이 행복하길 누구보다 바란단다. 다만 엄마도 여전히 너의 엄마이고 싶어.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내 옆에서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단다. 이 말에는 책임도, 비난도, 섭섭함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과 바람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말은 자주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언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젠 우리도 조금씩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들에게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을 조금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 아닐까요?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 그 말 속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해받고 싶을 뿐입니다. 누구의 편을 들었느냐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겨졌는가가 더 중요하지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 당신도 사랑으로 아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눌 때가 된 것뿐입니다. 말을 아끼되 마음을 닫지 마세요. 표현을 줄이되 사랑까지 멈추지는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고유한 존재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속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들어주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참 잘 견뎠어. 넌 여전히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이제는 아들에게 섭섭함을 쏟기보다는 사랑을 조용히 건네보는 시기를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말보다 따뜻한 시선 하나, 지나가듯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기다려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당신의 편안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이어가요.